무료 가정부라고요? 호호호.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거의 무료 가정부잖아. 돈 없는 집에 시집 왔는데 어머니가 몸으로 때워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 순간 시어머니 미자 할머니는 복도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를 위해 살았던 5년.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무료 가정부 할머니 손에 쥐어진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일막 헌신의 나날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 새벽 5시 30분. 시어머니의 출근. 삐빅 삐빅 삐빅.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새벽 5시 30분. 미자 68세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영수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입니다. 스르륵.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걸음은 익숙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냅니다. 도마 위에 오이, 당근, 시금치. 하나씩 정성스럽게 손질합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회사 일로 힘들다고 했지. 오늘은 영양가 있는 걸로 챙겨줘야겠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도시락 2개를 정성껏 쌉니다. 아들 준혁이 도시락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잡채. 며느리 수진이 도시락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구이, 브로콜리, 현미밥. 수진이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지. 건강하게 빼야 해. 도시락 2개를 예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습니다. 버스 안 1시간의 여정. 오전 6시 40분.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끼. 370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어머니, 또 가시는 거예요? 단골 버스 기사 김 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럼요. 우리 손주들 봐야죠. 대단하세요, 정말. 저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집에서 며느리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 3번을 환승해야 합니다. 가방 속 도시락을 살짝 확인합니다. 국물이 안 셀까? 잘 쌌나?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방을 꼭 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할머니는 피곤한 몸이지만 손주들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전 7시 50분 며느리 집 도착. 띠링동.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며느리 수진 35세의 문을 엽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은 잠옷 차림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부어 있습니다. 수진아, 아직 자고 있었어? 아, 네. 어제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잤어요. 할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거실은 난장판입니다. 소파 위 옷가지 산더미. 바닥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음. 식탁 어젯밤 먹다 남은 치킨 박스와 맥주병. 싱크대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음. 아이고, 이게 무슨...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네요. 에헤. 수지는 민망한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할게. 너는 씻고 나와.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수지는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합니다. 쉴 틈 없는 하루의 시작. 오전 8시 설거지 시작. 싱크대 앞에 선 할머니. 기름때가 찐득하게 붙은 그릇들. 밥풀이 딱딱하게 굳은 밥그릇. 휴, 물에 불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쓱싹쓱싹. 30분이 지나서야 설거지가 끝납니다. 오전 8시 30분
청소 시작. 휴. 이제 청소나 해볼까? 거실을 정리합니다. 소파 위 옷가지들을 개어서 방에 넣고 바닥에 널린 장난감들을 정리합니다. 윙. 진공 청소기를 돌립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니 허리가 뻐근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전 9시 빨래 시작. 세탁기를 돌립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빨래가 가득합니다. 이게 며칠치야. 주말 내내 안 한 건가? 1차 세탁이 끝나고 널고 다시 2차 세탁을 돌립니다. 오전 9시 30분 손주 깨우기. 지우야, 민준아 일어나야지. 큰 손주 민준이 7세와 작은 손주 지우 4세를 깨웁니다. 응,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자, 일어나서 세수하자.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힙니다. 이막 균열과 배신 냉혹한 현실. 첫 번째 경고, 신호, 은근한 구박. 어느 화요일 오후,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시어머니가 매일 오시니까. 할머니는 부엌에서 당근을 썰다가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뭐? 힘들지 않냐고? 아니, 전혀.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청소, 빨래, 애들 돌보기. 다 하시잖아. 나는 그냥 회사 다녀오기만 하면 돼. 완전 꿀이지.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좀 간섭이 심하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참을 만해. 공짜 가사 도우미인데. 공짜 가사 도우미.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댁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머니가 몸으로라도 떼어주시니까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우리가 애 보느라 직장 그만뒀어야 했을걸? 할머니는 주방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보면. 에휴, 뭐 자기 손주 보는 건데 당연한 거 아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싱크대를 꽉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년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해주세요? 응, 지금 하고 있어. 와, 어머니 최고. 오늘 제육볶음 해주세요. 준혁이가 좋아하거든요. 수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뒤에서 들린 진실. 그로부터 2주 후, 할머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수진은 발코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시어머니 거의 무료 가정부잖아. 할머니는 복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진짜로. 매일 오셔서 청소, 빨래, 애들 봐주시고 우리는 손 하나 안 까딱해도 되거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많지 않은 집에 시집 왔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몸으로 떼어주시니까. 모 팔자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좀 귀찮긴 해. 매일 오시니까 눈치 보이잖아. 근데 뭐 공짜인데 참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애 맡겨야 하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되게 잘하는 척해. 어머니 최고예요 이러면서. 호호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걔는 몰라. 자기 엄마니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아.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 할머니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68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갑작스러운 부탁 마이너스 1억 원.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봄날, 며느리 수진이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기.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지우에게 우유를 먹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수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집을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오, 그래? 좋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크니까 방도 더 필요하고. 지금 집은 너무 좁아요. 그럼 좋은 집 알아봐라. 예. 그런데 수진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실은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1억이요. 1억. 네. 어머니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요.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친정 부모님도 사정이 안 좋으시고. 어머니, 저희가 1년만 쓰고 꼭 갚을게요. 제가 내년에 프로젝트 보너스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이자도 당연히 드리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손주 민준이와 지우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집에서 뛰어놀면 좋겠지. 그리고 문틈으로 들었던 그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무료 가정부, 돈으로 때워주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정말요, 어머니? 수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정말 은인이세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가족인데 1년 후에 갚으면 되지. 네,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불안한 예감.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 영수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1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쿵. 영수 할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1억?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작년에 아버지 산소 옆에 있던 땅 팔았잖아요.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요. 며느리한테 빌려주면 어쩌려고? 1년만 빌려주는 거래요. 며느리가 꼭 갚는데요.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휴. 당신 정말 며느리 말이면 다 믿는 거요? 여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하지만 당신,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무료 가정부라는 것도, 돈으로 때운다는 것도 다 들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거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일단 돈을 빌려줄게요. 그리고 두고 보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무료 가정부인지 아니면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인지 그들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돈을 받은 후 노골적인 변화, 1억 원을 건넨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띠링동. 문이 열렸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미소도 없습니다. 응. 뭐 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가려는데 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저기. 오늘은 그냥 가보시면 안 될까요? 응. 제가 오늘 좀 바빠서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할머니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아이들은? 유치원 보냈어요. 오늘은 종일반이라 늦게 와요. 그럼 집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좀 자주 오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저도 이제 제 생활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매일 오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네. 그럼 오늘은 가보세요. 바빠서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추석의 배신. 그해 여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며느리네 가족이 오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죠. 할머니는 마트에 가서 최고급 한우를 샀습니다. 갈비 5kg, 등심 3kg. 집에 돌아와서는 3일 동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상을 차리고 할머니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12시, 1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언제쯤 와? 아, 전화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뭐, 친정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손주들도? 네, 애들도 외가댁 가고 싶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혁이만 보낼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뚜. 할머니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안 온대요. 영수 할아버지가 분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손주들도? 응.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 위에 가득한 음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직접 손으로 빚은 송편 200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뭐?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이서 삽시다. 결정타 최후 통처. 추석이 지나고 2주 후,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아이들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가 해외여행 가거든요. 해외여행? 네, 준혁이 회사에서 포상 여행 보내줘요. 4박 5일인데.
어머니가 와서 애들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아, 어머니. 그리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때 빌려주신 돈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집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1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2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괜찮죠?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이제 안 갈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도 안 볼 거고 집에도 안 갈게.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어머니, 무료 가정부라며? 돈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몸으로 때운다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 다 들었어. 내가 화장실 갈 때 내가 친구랑 통화하던 거. 어머니, 그게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돈은 갚지 않아도 돼. 그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니, 안녕. 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나 운동 시작할래요. 운동? 네. 요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세계 일주도 갈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습니다. 좋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시오. 산막, 침묵의 반격, 할머니의 화려한 복수. 숨겨진 비밀, 할머니의 진짜 자산. 사실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와 남편에게 물려준 땅.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3필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였죠. 여보, 이 땅 팔아버립시다. 아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일단 가지고 있읍시다. 할머니는 그 땅을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 지역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고 자산관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땅 대박입니다. 얼마나요? 지금 시세로 필지당 5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세 필지면 15억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3년 후에는 더 오를 겁니다. 신도시 핵심 지역이거든요. 할머니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땅 한 필지만 팔아주세요. 나머지는 보유하겠습니다. 한 필지를 팔아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1억은 며느리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4억은 어머니, 이 돈을 제가 운용해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 김 과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시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나요? 저희가 신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기적 같은 대박. 며느리에게 쫓겨난 지 1개월 후, 어느 날,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대박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투자하신 부동산 펀드가 4억이 20억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네. 신도시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투자한 건물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땅 2필지 있으시죠? 네, 지금 시세가 필지당 15억입니다.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로 편입됐어요. 대기업들이 땅을 사겠다고 줄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진 돈이
펀드 수익 20억당 30억 총 50억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이제 50억 자산가십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억. 영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여보, 우리 50억이래요. 뭐? 할머니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혼자 다? 미안해요, 여보. 걱정하실까봐 말 안 했어요. 아니요. 당신 대단하오. 부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내 인생.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요가 수업.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동네 요가 센터에 등록한 할머니. 네. 나이가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여기 70대, 80대 회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할머니는 요가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두 번째 변화, 친구들과의 재회. 미자야, 얼마만이야? 오랜 친구 순례. 정수기와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그동안 며느리 집에. 에이, 그 며느리. 우리 미자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뭐. 우리 미자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리고 있잖아. 내가 요즘 요가 배우고 있어. 진짜. 우리도 같이 하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세계 일주 준비. 할머니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일주 크루즈 알아보러 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사가 팸플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세계 일주 럭셔리 크루즈 3개월 프로그램.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를 돌아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2인이시면 1억이고요. 할머니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예약할게요. 2명이요. 네? 정말요? 네. 이번 달 안에 출발 가능한 일정 있나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출발 있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할머니는 카드를 꺼내 결제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세계 일주 가요. 정말이요? 네. 3개월 동안 배 타고 세계를 돌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대면 무릎 꿇은 며느리. 일주일 후 준혁과 수지는 강제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박스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띠링동. 어서 와라.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기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5년 동안 매일 오셔서 우리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괜찮아.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료 가정부라고.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제발. 영수 할아버지가 거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거실은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선언, 이제는 나를 위해. 수진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수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어머니,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날 이용했든 무시했든 그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어머니, 저는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봐. 나는 5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1시간 걸려서 너희 집에 갔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들 돌보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 친구 만날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시간도 없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행복했어. 왜냐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 수진아, 준혁아, 나는 너희를 용서해. 진심으로.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됐어. 엄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시간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빌려준 1억은 갚지 않아도 돼. 그건 내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니, 대신 앞으로는 명절이나 생일 때만 보자. 그것도 서로 부담 안 되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내 인생 살아. 나한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우린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준혁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뭐 하실 건데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 거야. 에필로그 세계로 향하는 할머니. 3개월 후 지중해의 푸른 바다. 크루즈선 갑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할머니의 독배.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5년을 며느리를 위해 살았는데, 배신당했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깨달았느냐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나는 68세에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해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미자 할머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